충격적인 진실, 중국 영화가 비밀리에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지배하며 배우들에게 목숨을 잃게 강요한다. 중국 사극에 숨겨진 6가지 충격적 인진실 채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극 팬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저 아하는드라 마이 이름을 때 글로 남겨주세요. 친구 여러분, 중국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대한 무술 장면, 화려한 황궁, 영웅적인 무협 이야기가 담긴 대표적인 사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라마들의 실제 촬영 현장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중국 사극들 뒤에 숨겨진 비밀과 놀라운 진실을 밝혀봅시다. 진실 1. 영화 소품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사극에서 보이는 호화로운 연애 음식과 진미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왜일까요? 매일 수백 가지 요리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쉽게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촬영팀, 플라스틱 소품 왁스 음식 혹은 기타 모조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짜 음식은 관리가 편리하고 오래 지속돼 묘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냥 닦기만 하면 새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화중선유에서는 여주인공이 맛있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 밥그릇 안에 있던 고기 조각이 가짜였으며 배우가 자연스럽게 연기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1986년판 서유기의 불로복숭아에 숨겨진 진실. 1986년판 서유기는 특히 천상의 거대한 복숭아 정원 장면으로 많은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라마에 나온 불로복숭아는 대나무 틀에 판지를 덮고 분홍색 페인트를 칠해 만든 모조품이었습니다. 손오공이 복숭아를 먹는 장면은 어떻게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했을까요? 제작진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짜 복숭아 안에 작은 진짜 복숭아를 넣고 표시를 해두어 배우가 촬영 중 정확한 부분을 물어뜯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음식만 가짜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장면도 환상입니다. 배경의 풍경과 나무는 촬영팀이 카트를 밀어 움직이게 합니다. 때로는 여배우가 너무 무거울 경우 촬영팀이 촬영 중 사다리를 잡아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낭만적인 비 오는 장면, 천둥, 폭풍우는요, 모두 물 분사기, 플래시 조명, 풍력 기계를 사용하는 제작진의 노고 덕분입니다. 또는 광활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장면은 어떨까요? 실제로 세트는 작은 물탱크에 불과하며 배우들은 끝없는 바다를 상상하며 연기해야 합니다. 관객들을 리게 하는 피 비린내 나는 전투장면 그 끔찍한 피는 식용색소나 케첩일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칼, 검, 총과 같은 무기들 역시 대부분 가짜이며 유연한 플라스틱이나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비록 대부분의 장면이 가짜라 하더라도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의상 제작팀의 막대한 투자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실 2. 의상 제작에 막대한 투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현대 드라마와 달리 사극 의상은 패션 브랜드나 유명 디자이너의 협찬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극 의상은 독특한 성격 때문에 제작 비용이 비싸고 브랜드들이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상은 사극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작자들은 품질과 인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상에 막대한 투자를 기꺼이 감행합니다. 예를 들어 히트작 연희 공략에서는 각본가 겸 제작자인 위정이 의상 제작에만 2억 5천만 위안을 썼습니다. 제작진은 전통 만주족 문화를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18가지 다른 자수 기법을 사용하는 숙련된 장인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로부터 끝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봉된 젊은 스타 이양천세가 출연한 블록버스터에서는 6,000벌 이상의 정교한 의상이 준비되었으며 섬세한 문양과 자수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화려한 드라마를 말하자면 무미랑 전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판빙빙이 제작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83부작 드라마의 제작진은 약 350억 동, 미화 약
$500만 을 들여 3,000벌 가까운 고급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판빙빙이 연기한 무측천은 단독으로 260벌의 다양한 의상을 입으며 그녀의 연예계 여왕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진실 3 화려한 특수효과, 중국 사극의 정점. 중국 제작진이 비행 장면, 멋진 사라짐, 혹은 놀랍도록 환상적인 풍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모든 것은 특수효과 덕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린 스크린 기술입니다. 배우들이 그림 배경 앞에서 연기하기만 하면 후반 제작팀이 구름, 천둥, 바다 등 모든 장면을 추가로 만듭니다.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제작팀이 모두 처리합니다. 비행 장면과 장대한 무술 전투는 배우들의 등에 연결된 와이어 시스템으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사고나 부상이 불가피합니다. 특별한 장면, 예를 들어 손오공이 가볍게 미끄러지는 장면에서는 배우가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독특한 장면은 흐릿한 안개와 아름다운 조명이 특징인 고급스러운 목욕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런 멋진 장면은 특수 효과와 카메라 각도로 만들어집니다. 배우들은 보통 일반 옷을 입고 어깨만 노출한 채 빈 욕조에 앉아 있습니다. 안개는 단순히 안개 기계로 만들어집니다. 현대 기술과 첨단 촬영 기법 덕분에 제작진은 이제 더 부드럽고 현실적이며 매력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실 4 사극 촬영의 고난. 친구 여러분, 완성도 높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 의상, 소품, 장비에 막대한 투자를 넘어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은 단순히 며칠 또는 몇 달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설적인 1986년판 서유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25화의 에피소드를 완성하기 위해 6년 동안 산과 강을 누비며 촬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들은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견뎌야 했습니다. 중국 사극의 특징 중 하나는 계절에 맞지 않는 촬영입니다. 예를 들어 대본에 겨울 장면이 필요하지만 여름에 촬영하거나 그 반대로 여름 장면을 겨울에 촬영할 때 배우들은 혹한 속에서 여름 옷을 입고 연기해야 합니다. 이는 극심한 불편을 견디며 적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촬영이 외딴 산악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음식과 휴식도 쉽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 일정이 어그러지고 배우들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각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게다가 동료 배우와의 친밀하거나 로맨틱한 장면, 특히 상대 배우가 이미 결혼한 경우에서는 근거 없는 루머나 안티팬들의 공격을 받아 명성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교한 분장도 큰 도전입니다. 특히 악마나 괴물을 연기하는 역할에서는 털, 피부 보철물 또는 무거운 실리콘을 얼굴과 몸에 여러 겹 덧발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촬영 후 분장을 지우는 것도 악몽과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장면에서 추락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 매혹적인 장면 뒤에는 배우들과 제작진의 엄청난 희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영상과 더불어 중국 사극은 대형 실수로 관객들을 폭소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실수. 드라마 그 어느 황금도 머물지 못한다에서 한 배경 배우가 솔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음악 장면. 연희 공략에서는 서양 오케스트라가 색소폰을 연주하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색소폰은 1840년에 발명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배경은 1741년이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스니커즈 장면. 한 역사적 배경의 장면에서 한 배우가 현대식 스니커즈를 드러내 관객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논리적인 전투 장면. 검투 장면에서는 칼이 완전히 빗나갔음에도 캐릭터들이 심각하게 다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날아다니는 물체 실수.
환주 격격에서는 캐릭터 얼캉이 두려움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대신 컵을 극적으로 던지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웃음을 자아내며 제작진이 촬영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망스럽다고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진실 6 금지된 작품들. 우선 서유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성공도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지위를 달성하기까지 서유기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일부 에피소드는 공개 즉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27년판 서유기는 짧은 상영 시간 때문에 거미동굴에서 내 순례자들이 겪는 고난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다채롭고 가족 친화적인 1986년판 고전과 달리 1927년판은 조잡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시각적 요소는 전통 문화적 가치와 상충되는 저속한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 순례자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끔찍하게 흉측한 모습이었으며 승려 삼장법사는 여성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반면 판빙빙이 제작한 대진제국은 화려한 시각 효과로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역사 왜곡으로 인해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진시황과 유명한 의사이자 화학자, 군 지도자인 바칭의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 따르면 바칭은 실존 인물이었으며 진시황에게 연인 관계가 아닌 고위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게다가 극찬받은 의상조차도 전통 중국 디자인에서 벗어나 헤이안 시대 일본 복식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이 드라마는 공식 개봉 전 예고편 공개 이후 영구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중국 국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총국이 궁중 암투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많은 유명 작품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중국에서 금지된 7개의 영상 유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진실. 깜짝 놀랄 만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이상한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드문 영상 유출 이후 상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섬뜩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며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들을 때마다 몸서리를 치는 걸까요? 지금 바로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중국 정부 비판자를 위한 공포의 의자. 한 영상은 루아라는 남성이 수갑과 족쇄를 차고 금속 의자, 일명 호랑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에서 악명 높은 도구입니다. 그는 단순히 소셜미디어에서 경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QQ와 위챗에서 왜 자신들을 비판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아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리주는 유명 부동산 회사의 전 이사이자 한때 충칭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반갱 캠페인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리는 자신이 의자에 6일 연속 묶여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신체적 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조사관들은 그를 때리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습니다. 신문 과정은 2달 동안 지속되었지만 리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은 리에게 토지 구매 계약을 위반한 벌금으로 4천만 위안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문을 견딜 수 없었던 리는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풀려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반갱 캠페인 동안 5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지만 약 1만 7천 명만 기소와 신문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벌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즉, 반범죄 캠페인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의 예산을 보충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몇 분 동안 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며칠 동안 앉아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이 도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섭지 않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더 많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목에 쇠사슬이 묶인 여성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창고에서 목에 쇠사슬이 묶인 중국 여성의 진실. 중국의 한 가정은 가난 때문에 유명해지고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그 남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대신 음식을 들고 있는 아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소셜미디어나 현실에서도 이 가족의 어머니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 남자는 아이에게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낡은 창고에서 목에 쇠사슬을 두른 채 누추한 옷을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 여성의 성이 장이며 그녀가 윈난성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996년 같은 마을 출신인 상이라는 여성과 함께 장수성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곧 기차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이 어머니가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3번이나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1996년 20살의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998년 초 한 부부에 의해 $800에 장수성으로 처음 팔렸습니다. 이후 1998년 5월에 실종되었고 또 다른 부부에 의해 두 형제에게 팔렸으며 그 후 현재 남편의 아버지에게 다시 팔렸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당국은 인신매매 혐의로 상 부부를 체포했으며 장의 남편도 불법 감금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아내로 구매된 또 다른 여성은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머리 부상으로 인해 걷거나 서지 못하게 되었으며 20년 동안 허름한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의삼 1천만 명 이상의 미혼 남성들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남성 선호 사상은 이 인구 많은 국가에서 수세기 동안 문화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나 외모가 좋지 않은 남성들은 대부분 독신으로 남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곳에서 아내를 사는 것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불과한 반면 희귀 야생동물을 밀매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동물보다 덜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죽음의 트럭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죄수가 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장소입니다. 이 트럭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경찰 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 집행 차량으로 그 안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트럭에 타면 죄수들은 어디론가 이송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들것에 묶이고 치명적인 약물이 주입됩니다. 단 몇 분 안에 희생자는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며 사망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경찰이 종종 처형된 죄수의 장기를 규정된 기증 절차를 따르지 않고 훔쳐 판매한다는 정보입니다. 시신은 또한 즉시 화장되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기회를 잃습니다. 2012년 한 시민이 우연히 한 남성이 마을 근처의 빈 들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 장면은 인근 육교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 남성은 처형되었고 그 잔혹한 체제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처형을 집행하는 나라로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형 트럭 외에도 중국 전역에는 블랙 감옥으로 알려진 비밀 감옥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시위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이 이러한 시설에 구금되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이 밀폐된 벽 속에서 절대적인 침묵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러한 감옥 중 한 곳의 주소를 전달받았고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한 여성의 애절한 도움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절박하게 기자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여성은 감옥 경비원들에 의해 급히 끌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은 문을 잠갔고 이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혐의의 진실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머리를 깎고 손이 뒤로 묶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보입니다. 대부분은 자줏빛과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유니폼에는 카슈가르 구치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기차역의 마당으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고 모두 검은 천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수십 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범죄 혐의로 구금되었는지 다른 이유로 구금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영상을 게시한 계정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기본 자유에 대한 장기적인 억압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수년간 중국은 수십만 명의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을 구금했으며 이는 베이징이 자발적 탈급 진화 캠프 또는 직업훈련센터로 묘사하는 곳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광범위한 학대 혐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영국 주재 중국 대사인 류 샤오밍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위구르족은 신장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일부 위구르족은 이러한 캠프가 위구르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고 한족이라는 중국 다수 민족과 더 가까이 동화시키려는 베이징의 문화적 집단학살 시도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파룬궁 탄압과도 유사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아 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모든 댓글, 혐오 발언이든 칭찬이든 자동화된 봇에 의해 생성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 섹션에서 이 진실을 다룹니다. 중국의 봇 농장. 이곳이 중국의 봇 농장임을 확인한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봇 농장은 가짜 계정을 이용해 자동화된 반복 작업과 미리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공적 담론을 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익명 계정과 봇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지지나 정치적 비판을 증폭시키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여러 스마트폰이 노트북에 연결되어 새 탭을 여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소프트웨어가 개발 중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봇 농장에 유출된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이 거대한 나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때로는 과도한 온라인 학대와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600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을 조작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약 50만 달러를 벌어들여 15개월 징역형과 5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남성이 운영한 것과 같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증가시키는 시스템이 드물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대의 스마트폰과 한 개의 개인 계정은 단일 조회수나 상호작용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제가 만든 동일한 콘텐츠를 수십 대, 심지어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24시간 내내 실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상호작용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고통을 조작하지 않으면 삶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나요? 잡히면 벌금을 내고 감옥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봅시다. 대표적인 예는 중국 스촨에 거주하는 양산 멍양이라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는 시골에서의 삶을 정직해 보이는 이미지와 이야기로 정기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멍양은 항상 지친 모습, 검게 그을린 피부, 마른 체격, 낡은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생계를 위해 산에 올라 나무를 베거나 들판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멍양은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학업을 중단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며 가족이 너무 가난해 고구마로 연명했다고 한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며 중국 전역의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백만 팬을 얻은 후 양산 멍양은 농산물을 판매하며 돈을 벌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실제 환경에 대해 궁금해하던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가 산다고 주장했던 산악 지역을 찾아갔고 도착 후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셨고 가축을 키워 판매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집은 단지 연출된 장소에 불과했으며 실제 그녀의 집은 매우 호화로웠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 여성은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며 고급 장소에서 여가를 즐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광고했던 꿀과 호두 같은 농산물은 실제로는 다량 산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청도와 쿤밍에서 수입된 저가 상품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밝혀진 후 당국은 이 사건을 계획하고 연출한 여성과 팀을 체포했습니다. 그 결과 양산멍양은 11개월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중국에서의 1,0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한 인기 블로거 듀오 뉴아팡 부부도 빈곤 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인기를 얻었지만 7채의 집과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연소득은 약 600만 위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그들이 새 채널을 만들기 전인 2019년의 영상을 찾아냈는데 그 영상에서는 부부가 고급 소파가 있는 화려한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판매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심에 응답하여 이 부부는 자신들의 관객을 속였음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잠정적으로 영상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닮은 모습의 해양 생물이 네티즌들을 놀라게 하며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열풍을 일으킨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신비한 해양 생물. 중국의 해변에서 이상한 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머리, 팔, 다리를 가진 인간과 비슷해 보였으나 몸이 매우 얇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겁에 질려 접근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한 남성이 용기를 내어 그것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생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외계인이라고 추측했고 다른 사람들은 변이된 스펀지가 아닐까 궁금해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때 신비한 포효 소리가 용 때문이라는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이 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수많은 댓글을 받았고 일부는 그 소리가 용의 소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호랑이의 포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구이저우의 당국은 군중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전문가팀을 파견해 이상한 소리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밝혀졌을 때 모두가 그 소리가 황다리 버튼 매출하기로 알려진 작은 새가 낸 소리라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번식기 동안 이 새의 암컷은 100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울음소리를 지속적으로 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유출된 영상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시고 댓글을 남겨 모두와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흥미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7곳, 10일간 120 교통 체증 발생.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장소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종종 중국과 인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1제곱킬로미터에 45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거나 호화로운 도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혼잡한 곳은 어디일까요? 놀라운 건축물, 유명한 빈민가,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비싼 도시, 혹은 독특한 교통 문제를 가진 장소일까요? 이 비디오에서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7곳을 탐험해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상하면서도 인구가 많고 가난하며 불안정한 국가인 하이티입니다. 공식적으로 하이티 공화국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곳입니다. 하이티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포르토프랭스이며 1160만 명의 사람들이 27,750제곱킬로미터의 비교적 작은 지역에 거주합니다. 이는 지도상에서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드론으로 본 잘루지 지역은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쌓인 집들이요 10,000에서 8만 명의 주민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열악한 조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페티옹빌의 길거리 시장을 걷는 군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프 아이 시행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귀중품을 찾는 여성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나무 범선이 항구에 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IT의 공공질서는 대통령의 자택 암살, 지진, 갱 폭력 등의 사건으로 인해 끊임없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집을 잃고 만성적인 빈곤에 직면하게 됩니다. IT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인구의 약 60%가 하루 $2 이하로 생활합니다. IT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 약 1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어린이의 약 50%만 학교에 다니고 인구의 3분의 1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또한 IT 인구의 약 절반만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강, 개울, 호수에 의존합니다. IT에서는 깨끗한 물이 액체 금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2010년 지진처럼 2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자연재해는 IT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 매혹적이고 활기찬 장소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음으로는 10명이 작은 방 하나를 공유하는 작은 섬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섬으로 알려진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입니다. 이곳에서는 길을 걷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집을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섬은 콜롬비아 볼리바르주 해안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산타크루스는 카리브해에 떠있는 약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섬으로 9,700제곱미터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서로 매우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며 10명의 가족이 한 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나 화장실이 없어서 쓰레기는 바다에 직접 버려집니다. 식수는 다른 곳에서 운반되거나 빗물을 모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7, 8개월에 한 번 비가 내리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매우 부족합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산타크루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데는 단위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섬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어서 도둑질이나 범죄는 없습니다. 섬에는 묘지가 없어서 누군가 사망하면 작은 중앙 광장을 거쳐 본토로 시신을 이송해 매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섬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m 높이의 바닷물이 섬 근처에서는 3m로 줄어들며 산호초의 파도 차단 효과로 인해 매우 안전합니다. 산타크루스의 높은 인구 밀도 외에도 제곱킬로미터당 25만 명이 거주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라고스이며 현재 사라질 위험에 처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도시로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2억 1,900만 명이 거주합니다. 라고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1171제곱킬로미터에 2,4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 제곱킬로미터당 평균이 1,495명이 거주합니다. 여기에서는 4명의 승객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흔하며 30분이면 끝날 10km의 여정이 라고스에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넘쳐나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부딪히는 일이 흔합니다. 이곳에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오카다라고 불리는 이륜 택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골절과 절단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그보비 국립병원의 정형외과 외상병동은 오카다 병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스에는 약 25만 명이 제곱킬로미터에 몰려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 마코코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곳의 각 가정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로 지어진 판잣집에서 생활합니다. 공중 화장실은 15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가정 쓰레기와 비닐봉지는 강으로 직접 버려지며 이후 사람들은 이를 일상적인 물 공급원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더럽고 악취나는 물에서 목욕하거나 수영합니다. 전기, 깨끗한 물, 적절한 주택은 이들에게 사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작은 배를 이용해 이동하고 낚시를 하며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가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통 256개로 만든 부유학교를 설계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과 놀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나이지리아는 극심한 빈곤 속에 사는 인구수에서 인도를 추월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인구의 거의 50%가 극빈층에 속하며 연평균 소득은 381, 75달러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는 심각한 비정상적인 홍수와 해수면 상승으로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문가들은 라고스가 이번 세기 말까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은 악몽 같은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방글라데시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8개국 중 하나입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다카는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3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이곳의 교통체증은 특징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다카의 엄청난 오토바이와 인력거 수는 심각한 대기 및 소음 공해를 초래하며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특히 다카의 버스는 번호판이 없으며 운전자들은 우선권을 얻기 위해 충돌도 불사합니다. 이로 인해 다카의 20년 이상 된 버스는 좌석이 부서지고 긁힌 자국이 가득하며 에어컨이 없고 불빛이 사라졌으며 창문이 깨지고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2,4천대 버스는 1,700만 명의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통근을 위해 기차에 의존하지만 아침과 저녁 기차는 항상 혼잡합니다. 일부는 창문에 매달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차 지붕에 올라가는 등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안에 앉거나 문에 매달릴 우선권이 있습니다. 남성과 소년들은 지상에서 약 3, 7m 높이에 있는 기차 지붕의 가장 높은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무시하고 기차의 측면, 난간,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기차는 평균 시속 43, 45km로 달립니다. 따라서 다카에서 아침 출근이나 등교는 악몽과 같으며 약 2,000명이 하나의 기차에 몰려듭니다. 방글라데시의 철도망은 약 3,000km에 달하며 연간 6,5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그러나 이 교통 시스템의 인프라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조차 방문을 꺼리게 만듭니다. 또한 다카는 하루 약 40만 대의 인력거가 운행되는 세계의 인력거 수도로 불리지만 차선이 표시되지 않아 교통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국가에서는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면허 없이 운행되며 신호등도 무시되어 이동 시간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두바이 같은 호화로운 도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택 가격이 충격적으로 높은 인도의 독특한 빈민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인 다라비는 인도 뭄바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39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제곱킬로미터 당사 16만 251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골목은 너무 좁아 사람들이 측면으로 돌아서 지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집 앞에서 빨래를 하고 요리하고 목욕하며 생활합니다. 도자기 공방 근처에서는
사람들은 가마의 열기와 짙은 검은 연기를 견뎌야 합니다. 열악한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라비의 100만 주민들은 인도 전역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재활용해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이들의 제품은 아마존에서도 판매됩니다. 놀랍게도 이 빈민가에는 연간 학비가 약 450달러인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다라비의 판자 지분이 15,000달러 이상, 아파트는 더 비싸며 임시 텐트 임대료는 월 160달러 정도입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어서 주민들은 종종 쓰레기를 강으로 버립니다. 빈민가의 물은 완전히 무료이지만 하루에 단 3시간만 공급되며 그 시간을 놓치면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뭄바이 타네 기차역의 혼란스러운 장면은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숨이 막히게 만듭니다. 이미 혼잡한 기차가 서서히 역에 들어설 때 승객들은 기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서둘러 밀고 들어갑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차 문에 매달린 채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탑승합니다. 사람들의 물결이 기차 안으로 밀려 들어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갇히게 하고 역에는 빈 공간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건축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인구 10억의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스촨성에 위치한 충칭은 다층적이고 겹쳐진 교통체계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총 면적 8만 2,400제곱킬로미터에 3,1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는 기차역이 밀치고 떠미는 사람들로 붐비며 페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깁니다. 충칭의 취업 박람회 부스는 빈 공간 하나 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긴 꼬불꼬불한 길 때문에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운전자들을 겁먹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도전입니다. 이 도시는 수많은 층으로 겹쳐진 어지러운 도로를 자랑합니다. 어느 층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수백 미터를 위로 걸어도 여전히 1층처럼 느껴집니다. 충칭은 또한 31층 건물에 해당하는 112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와 19층짜리 주거 건물을 관통하는 기차를 자랑합니다.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평 스카이라인인 래플스 시티 충칭은 4개의 타워를 가로질러 250m 높이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인구가 많은 상하이는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도시입니다. 중국이 인구 밀집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매년 1,300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빨래가 밖에 널린 기숙사와 자전거 주차 공간이 가득 찬 모습은 흔한 광경입니다. 특히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랴오닝성 다롄시의 해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무리는 인상적입니다. 또한 우한시 귀안사에서 열리는 불교 연등 축제나 항저우시 첸탕강에서 조수를 보려는 인파가 가득 찬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10년 8월 베이징 마이너스 티베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길이 120km에 달하고 1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용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도쿄는 압도적인 호화로움과 인구 밀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도시입니다. 도쿄는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며 외국인 약 50만 명을 포함해 3,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쿄의 행정 중심지는 세계 최고 GDP 중 하나인 1조 4,790억 달러를 자랑하는 신주쿠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본 전역에서 약 42만 명이 도쿄로 이주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매일 수천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지만 여전히 700만 명의 주민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하나의 좌석을 공유하기도 하며 오시아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승객들을 기차에 밀어넣습니다. 또한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불립니다. 도쿄 주민들은 수박 하나에 15달러, 망고 하나에 2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으며 건물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화재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 대신 도쿄 시민들은 고층 건물, 호화로운 생활 수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집들과 함께 화려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 후 여러분은 어떤 곳이 가장 혼잡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시고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